건강의 위험 신호, 내장 지방을 줄이는 방법을 알고 있다는 이를 찾아간 제작진.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예전에 내장 지방이 좀 심했다고 들었거든요. 예, 제가 내장 지방 때문에 배가 많이 나와가지고 엄청 고생을 많이 했어요. 그런데 내장 지방 때문에 고생했다는 그녀의 말과는 다르게 탄탄한 복근을 자랑하는 김진영 씨. 이게 제 옛날 사진이에요. 지금으로부터 6년 전 가는 팔다리에 비해 유독 복부에만 늘어나는 살 때문에 고민이 많았다고 한다. 아이 출산하고 나서부터는 운동도 거의 못하고 그때 찐 살이 좀 복부에 집중이 돼가지고 내장 지방도 많아진 것 같아요. 육아 스트레스로 인해 아침은 거르고 아이를 재운 늦은 저녁, 과자나 빵으로 폭식을 했던 습관이 내장 지방이 쌓이게 된 원인이 되었던 것. 밤에 음식을 먹는 습관 때문에 아침에 일어나면 몸도 많이 붓고 좀 컨디션도 되게 나빴어요. 그리고 배만 볼록 나오다 보니까 몸에 이상이 생기지 않을까 걱정이 되게 많았어요. 이 때문에 불과 6개월 전까지만 해도 인바디 검사 결과 과체중의 체지방률도 표준 이상이었던 김진영 씨. 특히 내장지방 단계는 11로 3에서 5인 정상 범위에 비해 매우 위험한 수준이었다. 전에는 걷는 것도 좋아하고 마라톤 하는 것도 굉장히 좋아했었거든요. 배가 나오다 보니까 걷는 것도 힘들고 운동 조금만 해도 지치고 피곤하고 그러다 보니까 포기하게 된 것 같아요. 그런데 지금은 그때와 전혀 다르게 복부 비만은커녕 탄탄한 복근에 S라인 몸매를 갖게 된 김진영 씨. 그녀의 몸은 얼마나 달라졌을까? 지금 몸무게 6kg 정도 줄었어요. 그런데 6kg 정도 빠진 거에 비해서 허리 사이즈가 4인치가 줄었거든요. 그리고 보시다시피 배가 많이 들어갔죠. 내장 지방도 많이 빠졌어요. 정말 그녀를 괴롭혔던 내장 지방은 빠진 걸까? 인바디 검사 결과 허리 사이즈가 4인치 줄어들면서 내장 지방 단계가 위험에서 정상 범위인 5로 확연히 줄어든 것을 확인할 수 있었는데 김지영 씨가 내장 지방을 줄이고 건강을 되찾을 수 있었던 이유는 무엇이었을까? 지난 6개월 동안 매일 1시간 반씩 꾸준히 운동을 한다는 그녀의 일상엔 특별한 것이 없어 보였는데 그때 운동을 하는 틈틈이 물 대신 정체불명의 검은 음료를 마시는 김진영 씨. 주변에서 쉽게 구할 수 있다는 재료는 과연 어떤 건지 궁금한데 그녀의 눈에 띈 것은 다름 아닌 커피에 들어간 특별한 비결이 바로 이 생강이에요. 김진영 씨의 특별한 재료는 바로 생강. 우리에게 너무나도 친숙한 밥상 위 식재료 생강. 8월부터 11월이 제철인 생강은 동의보감에선 성질이 따뜻하고 독이 없어 토하는 것을 멎게 한다고 기록되어 있으며 또한 혈액순환을 원활하게 해 이슬람 문학 아라비안 나이트에선 신이 내린 정력제로 생강을 소개하기도 했다. 뿐만 아니라 중국의 공자는 몸을 따뜻하게 하기 위해 끼니 때마다 생강을 챙겨 먹은 것으로도 잘 알려져 있는데 이렇게 장점 많은 생강, 내장 지방을 없애는 데는 어떤 도움을 주는 것일까? 생강에 포함한 진저롤은 체내에서 내장 지방을 태우는 역할을 합니다. 또 쇼가올은 내장 지방 세포의 생성을 억제해 줍니다. 따라서 생강을 드시면 건강에 해로운 내장 지방은 없애주고 내장 지방이 쌓이는 것을 예방해 주는데 아주 도움이 됩니다. 최근 보도된 기사에 따르면 비만한 쥐에게 한 달간 생강에 진저로를 투여했을 때 체중 감량은 물론 내장 지방 인자를 억제하는 효과가 나타난 것을 확인할 수 있었다고 하는데 이처럼 내장 지방 제거에 도움을 주는 생강은 제철인 이맘때가 싱싱하고 저렴한 가격에 구입할 수 있다고 한다. 1kg에 얼마예요? 1kg 5,000원. 네. 이번에 나오는 네, 그럼요. 햇생강. 예, 새로 캔 거예요. 자주 생강을 사다 보니 척 보면 튼실한 생강을 알아보는 요령도 생겼다는 김진영 씨. 그녀가 알려주는 좋은 생강 고르는 꿀팁은 무엇일까? 생강은 이렇게 육질이 단단하고요. 그리고 황토색을 띠고 있고 이렇게 부러뜨려서 냄새를 맡아봤을 때 향이 좀 강한 게 좋은 거예요. 그리고 이렇게 덩어리가 많이 붙어 있는 걸 고르시면 더 좋아요. 김진영 씨는 하루에 1시간 반씩 규칙적인 운동과 함께 식단을 바꾼 덕분에 내장 지방 걱정에서 벗어날 수 있었다고 한다. 그녀가 생강을 먹게 된 이유는 무엇일까?
제가 손발이 굉장히 차요. 그래가지고 이불을 목까지 덮고 자거든요. 차렷 자세로. 왜 생강을 먹으면 몸이 열이 1도 정도 올라간다 그러잖아요. 제가 이거를 6개월 정도 먹었거든요. 근데 3개월 지나고 나서부터는 허리 사이즈가 주는 게 눈으로 보이더라고요. 그리고 몸도 좀 따뜻해지는 것 같고 그래서 저한테 맞는구나 싶어가지고 꾸준히 계속 먹었어요. 그렇다면 김진영 씨는 생강을 어떻게 먹고 있을까? 생강은 매운맛이 강하다 보니까 매일 먹기가 힘들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커피를 좋아하는데 좋아하는 음식이랑 같이 활용해서 먹어보기로 했어요. 생강을 말려서 생강 커피로 먹고 있어요. 내장 지방을 태워 뱃살 걱정을 덜어주는 생강 활용법. 말려서 커피와 함께 먹어라. 생강은 흐르는 물에 깨끗이 씻은 다음 껍질을 벗겨야 하는데 이때 생강 껍질을 벗기는 그녀만의 노하우가 있다고 한다. 생강은 껍질을 벗기가 힘들잖아요. 그럴 때는 이렇게 물에 10분 정도 담갔다가 벗기시면 잘 벗겨져요. 물에 10분 정도 담가두었던 생강은 숟가락을 이용해 쉽게 껍질을 벗겨낸 다음 얇게 썰어 준비한다. 얇게 썬 생강은 건조기에 말려주면 된다는데 얼마나 말려주는 것이 적당할까? 건조기에 10시간 정도 말려주시면 되고요. 건조기가 없으신 경우에는 햇볕에 3, 4일 정도 말려주시면 돼요. 건조기에서 수분이 없이 잘 마른 생강. 말린 생강은 먹기 간편하고 활용하기 쉽도록 분쇄기에 곱게 갈아주면 된다. 곱게 간 생강가루와 커피의 비율은 1:1. 김진영 씨는 300ml 뜨거운 물에 티스푼으로 커피와 생강가루를 각각 2스푼씩 넣어준다고 한다. 내장 지방을 태워 뱃살을 줄이는 데 도움을 준다는 생강커피. 생강커피의 지방 분해 효과를 높이려면 설탕이나 프림, 생크림 등이 들어가지 않은 인스턴트 블랙커피나 원두커피를 사용하는 것이 좋다고 한다. 생강커피를 마실 땐 주의할 점도 있다고 하는데 생강커피는 하루에 여러 잔 마시면 사람에 따라 과한 발열 증상이 나타나거나 위를 자극해 통증을 유발할 수 있기 때문에 하루에 한 잔을 넘지 않는 것이 좋다고 한다. 생강커피에 들어가는 커피의 양은 밥숟가락으로 1스푼인 15g 이하, 말린 생강가루는 티스푼으로 2-3스푼인 약 5g 이하로 넣는 것이 적당하다고 한다. 이렇게 말린 생강과 커피를 함께 마시면 내장 지방을 줄이는데 어떤 도움을 줄까? 말린 생강 가루는 생것보다 진저롤 성분이 농축돼서 더 양이 많아지는데요. 그래서 말린 생강 가루를 뜨겁게 커피로 타서 마시게 되면 체내에 축적된 나쁜 내장 지방을 태우는 진저롤 성분도 늘어나고 동시에 지방 분해를 돕는 커피의 카페인이 서로 시너지 효과를 발휘해서 효과가 극대화됩니다. 생강커피뿐만 아니라 생강을 활용하는 자신만의 특별한 방법이 또 있다는 김진영 씨. 이번에는 제가 밥 반찬으로 즐겨 먹는 생강김치를 만들어 볼 거예요. 매운 생강으로 김치를 담근다? 사실 김치를 만들 때 꼭 들어가는 양념 재료가 바로 생강인데 저는 생강을 양념이 아니라 주재료로 해서 김치를 담궈 먹어요. 내장 지방을 태워 뱃살 걱정을 덜어주는 생강 활용법. 김치로 담가 먹어라. 생강김치의 재료는 간단하다. 매운맛과 향이 강한 생강은 김치를 담그기 전 물에 30분 정도 담가두면 생강의 매운맛을 어느 정도 덜어줄 수 있다. 매운맛을 덜었다고는 하지만 생강 특유의 아린 맛에 매운 고춧가루 양념까지 더해지면 매운맛이 강해질까 걱정될 수밖에 없는데 생강을 사용하시면 그 매운맛이 조금 덜하고요. 그래도 맵잖아요. 그럴 경우엔 저만의 비장의 무기가 있어요. 생강김치의 매운맛을 잡아줄 비장의 무기는 과연 무엇일까? 매운맛을 잡아주는 비결이 바로 이 사과예요. 생강김치의 매운맛은 잡고 단맛을 올려줄 비결의 정체는 바로 사과. 김진영 씨는 사과를 4분의 1쪽 갈아 생강김치에 넣어준다고 한다. 여기에 올리고당까지 더하면 양념장 준비는 끝. 완성된 양념장에 물에 담가두어 매운맛을 줄인 생강을 넣고 잘 버무려 주기만 하면 되는데
생강김치는 냉장고에 4, 5일 정도 숙성시키면 가장 맛이 좋다고 한다. 이렇게 생강으로 김치를 담가 먹으면 어떤 장점이 있는 것일까? 생강을 김치로 담그면 발효 과정에서 유산균인 프로바이오틱 성분이 더 많이 나오게 되고요. 생강에 풍부한 진저롤, 슈가올 성분도 발효 과정에서 더욱 증가됩니다. 뿐만 아니라 고춧가루의 캡사이신 성분, 즉 매운맛 성분이 지방을 직접 분해해 주기 때문에 생강과 함께 드실 경우에 내장 지방 분해와 배출에 일석이조의 효과를 낼 수 있습니다. 김진영 씨의 생강 활용법. 이게 다가 아니다. 저는 생강을 오래 두고 먹으려고요. 생강 초절임을 하고 있어요. 내장 지방을 태워 뱃살 걱정을 덜어주는 생강 활용법. 식초와 함께 먹어라. 초절임을 만들 땐 생강을 최대한 얇게 썰어야 양념이 잘 밴다고 한다. 얇게 썬 생강은 물에 헹궈낸 후 갑자기 끓는 물에 생강을 넣는데 그 이유는 뭘까? 생강을 30초 정도 끓는 물에 데쳐주시면요. 생강의 매운맛을 줄여줄 수가 있어요. 생강을 데치면 매운맛도 잡고 아삭한 식감도 살릴 수 있다고 한다. 그 다음 물기가 빠지도록 10분 정도 기다려주면 된다. 이제 생강 초조림의 핵심, 식초물을 만들려나 했는데 소금 1스푼과 유기농 설탕 4스푼을 넣은 후 생강을 재워두는 김진영 씨. 식초물을 바로 안 부으시네요. 예. 식초물을 바로 붓는 것보단요. 이렇게 생강이 숨이 죽고 단맛을 더 내게 하기 위해서 1시간 정도 이렇게 재워둬요. 이렇게 소금과 설탕에 재우면 생강의 매운맛은 줄이고 단맛과 감칠맛은 더 살아나는 것이 장점이라고 한다. 이제 남은 것은 식초물뿐. 여기에도 그녀만의 황금 비율이 있다고 한다. 식초와 물의 비율은 1대2로 해주시면 되고요. 그리고 생강을 꼭 물에 잠기게 해주셔야 부패를 방지하실 수가 있어요. 식초와 물을 1대2의 비율로 넣은 생강 초절임은 냉장고에 넣은 후 2주 정도 지난 후에 먹는 것이 좋다는데 새콤하고 아삭한 맛이 일품인 생강 초절임은 내장 지방을 태우는데 어떤 도움이 될까? 유기산이 풍부한 식초에 생강을 절이게 되면 내장 지방을 분해하는 데 효과적인 진저롤 성분이 더욱 활성화되게 됩니다. 뿐만 아니라 내장 지방은 일부 혈액 속으로 녹아들어서 온몸을 타고 돌아다닐 수도 있는데요. 식초에 절인 생강은 혈액 속에 내장 지방이 쌓이지 않도록 그렇게 깨끗하게 해주는 장점도 있습니다. 몸속 내장 지방을 태우고 혈액 속에 녹아든 내장 지방까지 밖으로 배출하는 데 도움을 준다는 생강. 김진영 씨는 운동을 게을리하지 않고 철저한 식단 조절, 그리고 생강을 더한 다양한 음식을 먹으며 건강은 물론 가족의 행복까지 되찾았다고 한다. 예전에는 식습관이 안 좋았습니다. 근데 이렇게 좀 식습관도 개선이 되고 그러면서 이제 건강도 찾고 내장 지방도 내려가고 너무나 좋은 것 같습니다. 내장 지방 때문에 쌓인 뱃살을 줄이는 데 도움을 준 생강. 김진영 씨는 하루에 얼마나 먹었을까? 생강커피는 아침에 한 잔씩 마시고 있고요. 생강김치나 초절임은 하루 한 끼 번갈아 가면서 밥 한 숟가락 양 정도 먹고 있어요. 김진영 씨는 아침엔 생강커피와 닭가슴살, 점심엔 일반식으로 잡곡밥과 생강김치와 초조림 반찬을 번갈아 먹었고 저녁엔 양배추 샐러드만 먹었다고 한다. 하지만 생강도 섭취 시 반드시 주의할 점이 있다고 한다. 생강은 내장 지방 분해에 아주 도움이 되지만 매운맛이 강하기 때문에 적당량 드시는 것이 좋은데요. 생강을 생으로 드실 때는 하루에 10g을 넘지 않도록 드시는 것이 좋고 말린 생강의 경우에는 3g을 넘